자, 이번 시간에는 키움 히어로즈에 관한 결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개막 전에 저는 키움은 확실한 3강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압축하면은 2강이 아니냐, 그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그 키움이 시즌 초반부터 보여준 능력 이런 것들은 대단했죠. 그래서 NC 다이노스와 1위 다툼을 할 정도로 좋은 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웠던 것은 외국인 타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야수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 히어로즈가 선두권에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야수들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키움 히어로즈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NC 다이노스가 금년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키움 히어로즈도 마찬가지죠. 김하성이 MLB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키움도 김하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움 히어로즈도 금년을 우승을 목표로 하는 한 해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작년에 2위였던 팀이 금년은 5위로 내려앉고 말았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2게임을 남겨두고 손해 감독이 10월 8일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 3위였거든요. 근데 김창현 감독 대행이 해가지고 7승 5패 5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에서 LG 트윈스에게 연장 13회 끝에 3대4로 패하면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12게임을 남겨놓고 감독을 교체했을 때 키움은 이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야구라는 게 밖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는 손해 감독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단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가 감독 대행을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수수 코치라든지 그다음에 투수 코치라든지 코치들 중에 연장자라든지 그다음에 이후 퓨처스리그에서 누가 올라와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김창현 이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창현 대행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할 자체가 선수단을 보조해주는 역할, 그 코디네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키움이 왜 이렇게 12게임을 남겨놓고 이런 상황을 맞을까? 옆에서 보기에 정말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키움은 금년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봤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모터라는 외국인 야수가 제대로 못했고 또 그런 가운데 러셀을 데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셀이 올 때만 하더라도 키움은 정말로 우승을 해서 가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근데 러셀이 와서 생각보다 이제 부진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러셀의 그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와서 결국은 기량 발휘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셀이 오면서 기대치는 컸지만은 그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구단에서도 12게임을 남겨두고 감독을 교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투수 2명 요키시, 브리금 금년에도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26승을 거두었던 외국인 투수가 금년은 21승입니다만은 괜찮은 거였거든요. 문제는 이제 토종 선발이 부진입니다. 작년도 4.25의 평균 자책점이 금년도 5.49, 그리고 토종 또 구원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2.65의 평균 자책점이 금년에는 5.08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시즌 초반에 조금 들은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팩트를 실제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주원의 활용도가 금년도 많이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이 베테랑이 좀 더 활용도가 높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조상우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있는 가운데서도 조상우의 부침보다는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투수들, 안우진이라든지 여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높게 평가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현실과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페넌트 레이스 5위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페넌트 레이스 5위라는 이 성적은 키움 히어로즈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비한다면 바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바닥의 원인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12게임을 남겨두고 사령탑 교체에서 오는 그 영향이 또 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야수들의 능력은 어쨌든 뭐 타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뛰어난 팀 중에 한 팀이죠. 물론 이제 외국인 타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박병호 선수가 부진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팀 전력 악화의 주요 원인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의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 팀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키움이 그런 거죠. 박병호의 부진을 외국인 선수가 좀 함께 메꿔주고 했는데 모터나 러셀이나 이 두 명의 선수가 금년에 2할 3분 7리밖에 안 됩니다. 75게임밖에 뛰질 않았고 3개의 홈런밖에 없다. 34개의 타점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키움이 금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파 투수들 그리고 자완 구원 부진 거기다가 공격력에서 외국인 타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준 것과 박병호의 부진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은 내야수들의 수비죠. 실제로 박병호가 제 역할을 한다는 박병호, 서근창 아니면 이혜성 그리고 김하성 이제 금년에 전병호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비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은 수비 범위가 플러스 13.87로 2위입니다. 실점 억제 능력도 12.42로 3위. 외야수들도 괜찮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좀 키움의 성적은 아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3루 쪽에서 수비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범위도 좀 넓어졌고 억제 능력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보면 전병우 선수가 또 김하성도 가끔 3루수를 봤습니다만은 그 역할을 잘 소화를 해준 것은 금년도 또 히어로즈가 큰 소득 중에 하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정우는 수비 범위가 뭐 작년도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8.6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은 플러스 6.6으로 15점 이상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점 억제도 마이너스 6.2에서 금년에 7.95로 약 14포인트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정우가 한 포지션만 보는 외야수가 아니잖아요.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소화를 하는 선수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정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외야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김하성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러브콜을 받습니다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온 얘기만 들어도 지금 녹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두세 구단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방송될 때는 뭐 이미 정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 구단, 두 구단도 세 구단이 되겠죠. 세 구단 중에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구단 정도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김하성이 빠져나갔을 때 이제 그 키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감독 선임과 함께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김하성이 빠진 자리에 뭐 김혜성은 더 갈 수가 있겠지만은 서건창도 지금 몸이 좋지 않아 수비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런 숙제를 안고 스토브리그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태훈 선수가 금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피칭을 냈고 또 야수 쪽에서는 박준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300타석 이상 순출루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박준태의 발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큰 소득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출루율이라는 것은
출루율 빼기 타율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리그 평균이 0.076인데 0.144라는 것은 박준태는 금년에 뭐 키움에서는 히트 상품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키움이야말로 스토브 리그를 어떻게 나고 또 이제 코칭 스텝을 어떻게 꾸리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할지 뭐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한 해 결산은 뭐 저는 사실 가장 제 기대치에서 벗어난 상위권 팀 중에 한 팀을 꼽으라면은 키움이라고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